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생얼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토스트를 만들었는데 다 타버렸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 먹으면서 오늘은 뭐를 할 거냐, 이제 좀 있으면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모든 얘기를 다 알고 있거든요. 오디세우스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그러니까 이 사건의 모든 시작은, 물론 시작은 엄청 많겠지만 이 오디세우스 사건의 시작은 트로이 전쟁인데, 트로이 전쟁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도 진짜 너무 많아서 진짜 간단하게만 트로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냐. 원래 신들이 벌이는 엄청나게 큰 잔치가 있는데 거기에 불화의 여신이라고 에리스라고 있는데 걔만 이제 초대를 못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에리스가 이제 화가 나서 황금 사과를 던지면서 잔치에서 빠져나갔어. 근데 황금 사과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헤라랑 아테나랑 아프로디테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지. 자기가 제일 예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우스가 신들의 왕 같은 애인데 이제 제우스가 그거를 판단하기에 너무 귀찮고 이제 싸움에 휘말릴까봐 트로이에 있는 왕자가 있거든, 파리스라고. 근데 파리스한테 너가 판단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파리스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 헤라는 가정의 여신인데 근데 되게 좀 질투도 많고 욕심도 많이 있고 승부욕도 세고 이런 성격인데, 이 헤라라는 여신이 파리스한테 내가 제일 예쁘다고 해주면 세계를 지배하게 해줄게, 왕이 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고, 아테나는 이제 전쟁의 여신이어가지고 내가 제일 예쁘다고 하면 지혜와 승리를 주겠다, 너가 전쟁에서 계속 이기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프로디테, 얘는 미의 여신이어서 내가 제일 예쁘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겠다, 그 예쁜 여자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뭐를 선택했을까? 파리스는 제일 예쁜 애를 선택했어. 아프로디테가 제일 예쁩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를 줘야 되잖아? 걔가 헬레네. 그래 이번에 영화에 나오는데, 헬레네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기로 소문난 여인인데, 이게 진짜 레전드인 게 이미 남편이 있어. 남편이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인데, 파리스가 이제 헬레네를 데리고 트로이로 간 거야. 왜냐면 트로이 왕자잖아, 파리스가. 근데 이제 트로이가 있고 그리스가 있거든. 둘 다 국가야. 그리스의 왕인가? 그랬어, 헬레네의 남편이. 그래서 그리스 전체가 화가 난 거야. 이 왕의 아내를 데려가 버렸으니까. 그리스 영웅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헬레네를 다 좋아하고 있던 그런 때여서 헬레네 사건이 이제 씨가 돼가지고 그리스가 다시 들고 일어선 거야. 그리고 트로이도 들고 일어서고, 그래서 트로이와 그리스의 전쟁이 트로이 전쟁이야. 이게 10년 동안 전쟁을 하거든? 근데 10년 동안 전쟁이 끝이 나지 않는 거야. 신들도 다 편 갈라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너무 박빙이어서 끝이 안 나는 거야. 우리의 주인공인 오디세우스가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어가지고 작전을 생각했는데 엄청 큰 목마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 목마가 이름이 트로이 목마인데, 이렇게 말처럼 생긴 나무 목마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트로이에다가 트로이 목마를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야. 근데 트로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리스 군사들이 다 이 목마만 남겨두고 떠났네? 이겼다 이러고 목마를 성 안으로 가지고 와. 근데 사실 목마 안에 숨어 있었던 거야, 그리스 사람들이. 그래서 밤에 병사들이 막 나와가지고 성 안에 이미 들어갔으니까 다 때려 부수고 트로이가 완전히 무너져서 전쟁이 끝나.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이긴 거지. 그럼 이제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오디세우스가 이제 아내가 있어.
페넬로페, 얘가 아들이 그 텔레마커스, 그 오디세우스는 맷 데이먼님이 이제 맡았고 10년이 지금 흘렀는데 이제 집에 가자라고 해. 근데 얘네가 그 집이 그 고향이 이타카라는 곳이거든? 이타카로 이제 돌아가자. 엄청 많은 모험을 하게 돼. 그때부터 모험이 시작이 되는데 가다가 오디세우스랑 부하들이랑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섬이 나와서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마녀가 살고 있었어. 마녀 이름이 키르케. 근데 키르케가 막 음식도 대접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오디세우스 부하들한테 마법을 걸은 거야. 그래서 얘네가 다 돼지가 돼. 근데 오디세우스가 이걸 알아차려서 이제 부하들을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키르케랑 맞서서 이제 지혜를 이용해가지고 키르케가 그 오디세우스를 좀 그 호의적으로 바라보게 만든 다음에 이제 키르케의 섬에서 지내게 돼. 근데 다시 집에 가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 집에 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나와서 다시 여행을 떠나는데 다시 집에 가는 거지, 이타카로. 근데 또 누굴 만나. 좀 오디세우스의 모험 중에서 많이 유명한 근데 바로 키클롭스를 만나게 돼. 여기서도 그 섬에 도착을 했거든. 그 눈이 하나 달린 거대한 괴물의 종류 이름이고 그 괴물의 이름은 폴리페머스인데 어쨌든 키클롭스가 유명하니까 그렇게 부를게. 그래서 얘는 눈이 이렇게 거대한 눈이 하나가 달려있고 진짜 거인처럼 생긴 그 괴물이야. 이 부하들이랑 오디세우스가 키클롭스가 살고 있는 동굴에 들어갔다가 갇혀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동굴 입구를 막아버렸어. 엄청 큰 바위로 이렇게 막아버려가지고 힘으로는 이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라고 하다가 그 여기서 오디세우스의 꾀가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은 오디세우스가 내 이름은 노원, 아무도 아니야 야 이렇게 말을 해. 내 이름은 아무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오디세우스가 눈을 못 보게 만들었거든? 또 뭐 자고 있을 때였나? 어쨌든 뭐 이렇게 눈을 못 보게 만들어서 그 탈출할 기회를 만들었는데 키클롭스가 다른 괴물들한테 도와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다른 괴물들이 누가 너한테 그렇게 만들었어? 이랬더니 아무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왜냐면 오디세우스가 자기 이름이 아무도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다른 괴물들이 아무도 아니면은 뭐 안 도와줘도 되겠네 이러면서 돌아가. 그래서 그 꾀가 먹혀 들어가서 오디세우스랑 부하들이 그 사이에 탈출했어, 동굴에서. 근데 여기서 좀 실수를 해. 배를 타고 떠나면서 내가 바로 오디세우스다 이렇게 자랑을 해버린 거야. 이미 이제 배 타고 떠났으니까. 근데 이게 좀 실수였어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그 키클롭스가 오디세우스가 누군지 알게 된 거잖아. 이 키클롭스 이름이 폴리페머스라 했잖아. 근데 얘가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의 아들이었던 거야. 이 포세이돈이 바다의 그 파도라든지 이런 걸 다 조종할 수 있고 삼지창 들고 있는 그런 무서운 신인데 이 아들이 다친 걸 알고 아빠가 화가 난 거야, 포세이돈이.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가는 길마다 계속 방해를 막 때려. 포세이돈이 화가 나서.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왜냐면 집 가고 싶은데 계속 방해가 나오니까 바다를 계속 여행을 하다가 세이렌이 사는 곳을 지나게 돼. 세이렌이 그 노래를 부르는 애들인데 되게 아름다운 노래를 하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그 노래에 홀려가지고 세이렌한테 이렇게 가려고 해. 그럼 세이렌이 이렇게 물속으로 끌어당기면서 위험해지는 거지. 근데 오디세우스는 그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 싶었나 봐. 어떤 꾀를 또 냈냐. 그 부하들한테 나를 내 몸을 그 돛대에 묶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네들은 귀를 무조건 막아라. 무조건 귀를 막고 나는 돛대에 묶어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그대로 갔는데 세이렌이 노래를 했지. 근데 부하들은 귀를 막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얘는 돛대에 묶여있어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유혹에 넘어갈 걸 알고 데뷔를 했다는 거지. 근데 점점 이제 부하들도 몇 명 또 죽고 이러면서 계속 또 그 배를 삼키는 그 괴물도 있고 소용돌이도 있고 그런 위험들을 만나면서 부하가 계속 죽고 또 새로운 위기도 만나고 그렇게 돼.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부하들이 한 명씩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 거의 혼자가 돼, 오디세우스가. 근데 그래도 이타카로 집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지. 이러다가 거의 후반부로 가면은 그 섬에 또 도착을 하는데 여기는 칼립소라는 애가 있어.
엄청 신비로운 그런 애인데 칼립소가 오디세우스를 조로하게 돼서 오디세우스가 섬을 못 떠나게 붙잡아. 근데 그 칼립소가 있는 곳은 애초에 좀 평화롭고 아름답고 좋은 곳이었거든? 그래서 위험한 저런 바다로 돌아갈 필요가 아예 없었어. 근데 오디세우스는 안 행복했지. 집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섬에서 편하게 사는 이런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 이게 목표였잖아. 그래서 칼립소를 남겨두고 다시 또 여행을 와.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집에서는 뭔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해. 영화 보기 전에 거의 20년 가까이 오디세우스가 집을 떠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내가 이제 페넬로페라고 했는데 얘는 오디세우스를 당연히 기다리고 있었지.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제 사람들이 얘가 너무 안 돌아오니까 오디세우스가 죽은 거 아닌가? 이제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페넬로페한테 결혼하려고 많은 남자들이 막 줄 서서 찾아와. 그냥 그런 식이 아니라 오디세우스의 궁전에 들어와서 음식 먹고 술 마시고 막 맘대로 행동해. 이거는 선을 넘은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서 페넬로페한테 계속 나랑 결혼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 근데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가 아직 죽은 게 확실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계속 살아있다고 믿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페넬로페도 똑똑해. 이제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꾀를 낸 거지. 그 천을 짜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 페넬로페가. 근데 이 일이 끝나면 결혼할게요 라고 말을 한 거야. 그래서 낮에는 천을 짜고 밤에는 그걸 다시 풀었어. 그리고 다시 천을 짜고 밤에는 풀어버리고 이렇게 시간을 벌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도 되게 똑똑한 거지, 남편처럼. 그러다가 이 아들도 있잖아, 텔레마코스. 얘는 조금 어렸을 때 이제 트로이 전쟁이 터져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거의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아빠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야. 아빠를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해. 그래서 이 아들은 좀 고민을 하기 시작해. 아빠가 진짜 살아있을까? 아들도 여행을 가. 아빠의 소식을 찾으려고. 이게 좀 중요해. 왜냐면 이 아빠가 집에 돌아오는 얘기뿐만 아니라 아빠가 없는 동안 아들이 성장을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에 아주 긴 여행 끝에 오디세우스가 도착을 해. 고향에. 근데 여기에 와가지고 시간이 꽤 흘렀잖아. 오디세우스도 그걸 알아. 그래서 나 돌아왔어 이러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정체를 숨겨. 그리고 거지처럼 막 변장을 해, 오디세우스가. 그래서 변장을 하고 궁전에 들어가서 내가 오디세우스라는 걸 아무도 모르게 만든 거야.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내 집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해, 분장한 상태로. 그리고 아들이랑 만나.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가 돌아왔다고 말 안 하겠지. 그런 구혼자들 사건에 대해서 그 해결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었잖아. 그래서 결국에 페넬로페가 시간을 아무리 이렇게 벌어도 이게 안 걸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구혼자들한테 말해. 내가 시험 하나 준비할게요 라고 하고 오디세우스가 가지고 있던 특별한 활이 있어. 오디세우스가 쏠 수 있는. 그걸 가져와서, 이게 아무나 쓸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쓸 수 있는 활이야. 그래서 이 활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페넬로페가 그렇게 말해. 근데 다들 하는데 아무도 성공을 못하는 거야. 근데 오디세우스가 거지잖아. 지금 거지를 분장한 오디세우스가 와서 활을 잡는데 쓸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오디세우스다. 오디세우스가 찐 오디세우스가 왔구나. 구원자들 다 떠나가고 자기 집이랑 왕국을 다시 되찾았어. 그래서 페넬로페도 진짜 오디세우스 맞아? 이러다가 오디세우스만 아는 비밀을 막 얘기하면서 오디세우스가 맞네 하고 다시 만나게 되고, 그런 얘기가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야.